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좀 누그러져서 선선하죠? 아, 일단 상쾌한 아침입니다. 방송에 앞서서 지난번에 신체 검사,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때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방송을 1개월 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으신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언제쯤 됩니까? 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까지만 날짜가 결정이 안 됐고, 그래서 보훈처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아직 그 시행령이 지금 개정이 아직 안 된 상태고, 또 개정이 돼서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2023년 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부처 간에 좀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려서 당장 시행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시행이 되는데 언제부터입니까? 라고 물는데, 당장 시행은 되지 않고 2023년 초에 시행이 될 거로 예측합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분이 앓고 있는 그 상의가 우측 견관절 만성 탈구증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계속 많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7급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정 신체 검사 신청을 했어요. 자, 제가 재판정 신체 검사라는 것은 이미 등급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내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자기 마음속으로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새로운 그 진단서나 아니면은 검사 결과를 갖고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재판정 신체 검사. 오늘 사례는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은 내용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방송에 앞서서 저의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저와 여러분께 같이 동반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지금 이제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사례 200번째입니다. 우측 견관절 만성 탈구증. 자, 이거는 본인들이 아니면 그 질병이 우측 견관절, 우측 뭐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확실은 모르지만 본인들도 잘 알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재판정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을 심사를 했는데 재판정 결과 그대로 등급이 변경되지 않고 7급으로 그대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현재 상태가 많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몇 년 전에 받아놓은 7급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준다는 것이 마음에 영 걸리고 부담스럽고 또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에게 행정심판 여기서 구제의 방법이 없습니까? 아무리 재판결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정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급으로 7급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행정심판을 권유를 했어요. 왜냐하면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보훈처장의 상급기관인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정말 잘 됐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통해서 지금 이것은 잘 됐다, 잘못됐다 라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행정심판 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보훈처장이 정한 등급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만약에 이게 6급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보훈처에서는 아니 총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보훈처장은 국무총리는 보훈처장의 상급 기관입니다. 상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기관에서는 상급 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은 하급 기관에서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이 되면 본인과 보훈처로 통보를 합니다. 그럼 보훈처에서는 이제 보훈심사에서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바로 그 본인한테 공문을 준 게 아니라 이제 보훈심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또 엽니다. 그래서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렇게 재결이 났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재결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갖고 검토한 게 아니라 그 뭐 중앙행정심판에서 결정한 내용이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처음에 7급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급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보훈처에서 했던 그 내용이 심사 내용이 잘잘못은 가릴 수가 있지만 이것을 본인들에게 7급을 6급으로 변경합니다라는 공문을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장이 상급 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재심의를 합니다. 형식적입니다. 그건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본인에게 지난번에 7급으로 재결된 내용이 기각계에서 신청한 재판정을 신청한 내용이 7급으로 결정을 했는데 본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내용에 따라 우리가 재검토한 바 6급 이항으로 변경 재결되었습니다라고 본인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측 경관절 만성 탈구가 왜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6급 이항으로 변경 재결이 되었느냐? 왜냐하면 처음에 분명한 것은 보훈처에서는 분명히 지난번과 동일한 7급으로 재결을 했어요. 재판정 결과. 그런데 중앙행정심판위에서는 아니다. 이건 6급 이항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훈심사에서 결정한 것은 그거는 부당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6급 이항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본인에게 변경 통보를 해줍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제 이분은 6급 이항으로서의 예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행정심판 내용은 제가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여기다 지면상 일일이 다 하단에도 다 실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서요. 그래서 요약해서 제가 실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뽑아서 하단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병기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단을 보시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내용 요점만 제가 뽑았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신체검사 재판정 신체검사 전문의 소견상 약 45%의 운동범위 제한 소견이 보였다. 보훈심사는 그렇게 본 거예요. 전문의가 신체검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약 45% 운동 범위가 제한된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어, 6급 이상으로의 장애 내용은 운동 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와는 운동 범위 제한을 비교하면 약 5% 다소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6급 이하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표준 오차가 통상 측정 표준 오차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행정심판에서 이제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청구인이 이 사건 상해 운동 영역이 2분의 1로 제한된다는 사람인 6급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라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청구인이 이 사건 상해 운동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다는 사람인 6급 이하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7급으로 재결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청구인 7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초 보훈병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7급으로 재개를 했고 이번에 재판정 신청에서도 일단 7급으로 같은 등급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뭘 봤냐면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측 견관절 만성 탈구를 가진 이분이 다행스럽게도 일반 종합병원에서 진단 받은 그 진단 내용이 지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2004년도에 받았던 A라는 병원에서 견관절 운동장애 측정 결과 50%가 제한된 것으로 지금 그 기록을 갖고 있고요. 2004년이면 벌써 오래된 거죠. 14년, 24년 거의 20년 가까이 한 18년 정도 됐죠. 자, 그리고 2006년도에 4월 7일 날 또 B라는 병원에서 운동장에 보니까 여기는 또 59%가 제한돼 있어서 6급 이상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A라는 병원과 B라는 병원은 벌써 2004년도와 2006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거를 인정받기 어렵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0년 1월 3일 날 C라는 병원 종합병원에 가서 견관절부 운동 가능 범위가 230도로 54%의 운동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자, 이제 처음에는 일단은 50%가 안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59%까지 이게 나오는, 그래서 59%로 제한했는데 일단 6급 이상에 해당된 거 진단 받았고 그 다음에 C라는 병원에서는 54% 운동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그 행정심판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사건 상해 운동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사람이 6급 이하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왜냐? 지금 현재 보훈병원에서 이렇게 지금 그 검사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보훈병원에서 검사한 결과하고 이분이 일반 종합병원에서 검사한 결과하고 약 5%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꼭 그러니까 보훈병원에서 검사한 내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보다 5%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기준은 차지하고라도 A라는 병원과 B라는 병원, C라는 병원 세 번씩이나 이분이 검사를 받았는데 하나는 50%가 제한이 되어 있고 하나는 59%, 하나는 54%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사 종합병원의 진단 내용을 100%
수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훈병원에서 했던 것이 일단은 적극적으로 참고를 한다 하더라도 보훈병원에서 했던 게 약 5% 정도 모자라는 거 나와 있고, 종합병원에서 한 것은 벌써 10%, 9%, 뭐 이렇게 다 좀 그러니까 그 상위처가 많이 오차 범위가 넓게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5% 내의 범위라는 것은 다소 근소한 차이가 있지만 이거 갖고 부당하게 해결을 한 거, 그러니까 재결한 것은 7급으로 재결한 것은 이거는 좀 형평이 맞지 않고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은 6급 이항으로 변경 재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 방송을 할 때도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 때문에 이 내용을 선택을 했고요. 우측 경관절 만성 탈구증에 대한 행정심판 내용을 내가 선택한 이유는 이분이 보훈병원에서 받았던 것 갖고 5% 미만, 50%에서 5%가 빠진 미만 갖고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5%가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라도 그건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준비가 철저했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2004년도하고 2006년도에도 받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봐도 50%가 넘는데 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50%가 넘지 않고 49.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지 이게 자꾸 의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C라는 종합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2020년도에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59%가 제한이 된다는 내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제출을 했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 모든,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좀 경히 여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보훈병원에서 하는 걸 갖다가 주로 하고 외부 병원에서 온 것은 약간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보훈병원에서 결정한 것보다 일반 병원인 종합병원에서 결정된 내용을 더 신뢰를 뒀어요. 자, 보훈병원에서 결정한 거하고 일반 종합병원에서 결정한 거하고 일단은 운동장애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보훈병원에서 결정한 내용을 참고하지 않고 종합병원에서 인정한 내용을 나온 그 결과를 수치를 일단은 인정을 해서 보훈심사에서 결정한 것은 그건 부당하다 이렇게 판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내가 이거 참고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이게 아까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한다거나 아니면은 일반 그 상위 등급을 신청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보훈병원에서만 그 진단을 받아서 종합 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만 갖고 제출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자신이 볼 때 이건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일반 종합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서 그것을 보조자료로 넣었을 때 이렇게 중앙행정심판위에서 그 보조자료인 일반 종합병원에서 운동 범위 이 검사 내용을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훈병원에서 결정된 건 내용만 갖고 이거 계속 7급밖에 등급이 올라가지 않네 라고 불만만 가지지 말고 나도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일반 종합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종합병원에서 나온 그 결과지하고 검사 결과하고 보훈병원에서 나온 그 결과가
다를 경우 분명히 종합병원에서 나온 그 수치가 본인에게 유리할 경우, 물론 불리하면 안 되겠지만 유리할 경우는 이 내용을 꼭 첨부해서 보훈심사위원회에다가 제출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게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까지 청구해서 꼭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그냥 그 같은 등급에서 머무르지 않고 내 상위에 걸맞는 등급을 받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제가 택한 겁니다. 보훈병원에만 의존을 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70~80%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사람은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 해서 일반 종합병원에 가서 재검사해서 그 검사 기록을 제출함으로써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검사를 기록을 제출해서 보훈병원에서 검사한 기록과 일반 종합병원에서 검사한 기록과 비교를 해서 일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반 종합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수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볼 때 제가 여기서 이제 사적인 사견을 얘기하자면 보훈병원을 가면은 그분들이 환자가 공상만 가지면 다 거기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반 병원하고 달라서, 물론 일반 병원도 뭐 큰 병원 항상 많지만 많아서 정말 늘 시간에 쫓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그 폭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고의성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좀 쉽게 가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잘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뿐만 아니라 상위 등급에 관련된 보훈처에 심사 요구를 할 때는 보훈병원에서 했던 기록만 갖고 하지 말고 추가로 내가 더 종합병원 가서 한 번 더 받아보고 그 내용을 갖고 그 내용이 보훈병원에서 한 것보다 더 잘 나와, 나한테 유리하게 나왔다면 그것은 꼭 한번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유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을 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죠? 어쨌든 요약하자면 보훈병원에서 검사한 기록만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에 좀 내가 더 몸이 더 아픈데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간다면 일반 종합병원에 가서 한 번 더 검사를 받아서 그 검사 내용을 갖고 활용을 해 보시라 하고 제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제된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더 상담이 필요하면 아래 제가 상담 전화번호를 제가 지금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고 전화를 제가 못 받을 경우는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 전화 남기면 제가 보고 나중에 시간이 좀 늦더라도 발언을 못 하더라도 꼭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이런 역할을 제가 충분히 감당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송이 여러분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201번째 사례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